고창 만돌갯벌 사유면허 어장 이전에 대한 부적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대체 어장 이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사유면허 소유주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 같은 제도를 소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어민들이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한 야산에서 80대가 나무와 경운기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농기계 조작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10m가량의 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래를 멸종 위기종인 브라이드 고래로 추정했고 포획 등의 흔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고창 만돌갯벌 사유면허 어장 이전에 대한 부적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대체 어장 이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사유면허 소유주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이 만돌갯벌 내 사유면허 어장의 대체개발 어장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창군은 대체개발 어장 이전 승인 과정에서 만돌어청계 직인이 주민들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상 이유 등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체개발 처분 취소죠.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상황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청구 소송이 가능하니까 행정소송이 그런 상황을 고지해서 저희가 처분한 통지를 하죠. 하지만 사유면허 소유주들은 처음 대체개발 어장 승인 과정에서 만돌갯벌 인근 주민들의 협의 절차 등의 요구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처음에 이의를 해놓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행정공무원들은 아무 하자 없다고 그 문제를 저그들이 말했어요. 그렇게 이군 이설은 하자가 없다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행정심판 안 가고 소송으로 갈 거예요. 만돌갯벌 인근 주민들은 공동어장은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대체어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면허 소유주들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유면허 어장 이전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자체가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무단 이탈 사례도 많아 일부 지자체는 제도를 신중하게 도입하는 가운데 농어민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김 양식장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런 걸 외국인을 좀 보조를 해서 한 8개월 단위로 이렇게 잘려서 국가에서 보조를 좀 해주면 정부와 지자체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합니다. 또 지역에 있는 결혼 이민자 가족을 통해 근로자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북 지역은 올해 상반기에만 2,60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합니다. 이 가운데 고창군이 776명으로 가장 많고 진안군이 39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안군은 고창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60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어업 분야 근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업무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로 적극적인 도입 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부안군은 수요가 적고 무단 이탈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 율이 거의 9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단 이탈률이 MOU라고 하더라도 꽤나 높아가지고 저희가 부안군에서는 이제 그런 인력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신인적들
또 부안 지역에서 많이 하는 바지락 양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없는 업종이고 노동 강도가 센 어업은 근로자 이탈률이 더 높다는 입장입니다. 전 쪽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더군다나 수요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데 그런 것은 현재는 없는데 진짜 비단 여기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일손 부족을 해결할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 해양수산부는 다칠 위험성이 높은 어패류 양식과 같은 일부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제한됐지만 지자체가 건의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경남 고성군은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오는 7월 가리비 출하에 맞춰 입국합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막기 위해 현지인 관리자 동반 입국과 외국인 기숙사 마련, 상담 시스템 도입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소극적인 부안군의 태도에 농어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제시 한 야산에서 80대가 나무와 경운기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김제경찰서는 23일 저녁 8시 20분쯤 김제시 황산면의 한 야산에서 나무와 경운기 손잡이 사이에 끼어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고 경운기 조작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10m가량의 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23일 저녁 7시 10분쯤 부안군 하섬 주민이 모래사장에서 고래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래를 멸종 위기종인 브라이드 고래로 추정했고 포획 등의 흔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바닷물이 빠지면 고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고 현재는 고래 사체가 유실되지 않게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쌀값이 하락하거나 쌀이 초과 생산된 경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석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는 농민대회를 여는 등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촉구해왔습니다. 전라북도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북도는 공무원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세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0.2% 미만이면 정직 2개월에서 강등,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정직 3개월에서 해임 처분합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강등이 최고 수위 징계였습니다. 또 갑질 근절을 위해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고 승진 심사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도 강화됩니다. 고등학교 영양사가 개인 소셜미디어에 학교 폭력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영양사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급식 사진과 함께 욕설을 섞어 2학년 금쪽이를 때리고 싶다, 너를 상대할 새 고데기를 찾으러 간다 등의 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A씨가 장난삼아 올린 글이고 현재 게시물을 삭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의 SK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중국의 거린메이가 한중 합작법인 GM코리아 뉴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설립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1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새만금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 국내 배터리 제조 3사 중 한 곳인 SK온과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중국 전구체 생산 기업인 GM은 인도네시아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합니다.
SK온 에코프로 GEM은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니켈 중간재를 한국에 가져와서 황산 니켈이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새 회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요건 충족을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인 한국에서 황산 니켈과 전구체를 생산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번 새만금 전구체 생산 공장 투자는 이러한 배터리 원소재 부문 협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전주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안 등 8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또 총회의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안군과 도자기 전문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22일 군청에서 한국도자재단과 협약식을 열고 도자기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두 기관이 추진하는 행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오는 12월 재단이 개최하는 전시에 참여해 지역 도예 작가 작품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읍시는 제78회 신모기를 앞둔 지난 23일 내장산 리조트 일원 자연휴양림 조성지에서 정읍을 상징하는 시목인 단풍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달 중순까지 산림 100만 제곱미터의 편백과 백합나무 등 26만여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부안군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한 생활문화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 문화재단은 국비 1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올해까지 생활문화 박람회 운영과 동네 카페 활성화, 주민 동아리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청이 미술관처럼 수준급 작품들로 꾸며졌습니다. 고창군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지역작가 작품 40여 점을 청사 1, 2층 복도에 전시합니다. 고창군은 좋은 작품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주기적으로 전시작을 바꾸고 관내 예술단체 등이 희망한다면 기획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 정읍시장배 족구대회가 지난 19일 마무리된 가운데 모두 25개 팀에서 200여 명이 참여해 우승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청년과 여성 족구인의 참여율이 예년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결과 금강산팀과 운동사마팀, 차오름팀, 피항정팀이 부문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임실군이 관내 주요 문화재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작업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성미산성과 월파정 등 국가지정문화재 9건을 포함한 59건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환경정비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문화재 환경지기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읍시의회 김석환 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고 박정만 시인에 대한 재조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인이 정읍을 대표하는 시인이지만 지역 도서관 등에서 책 한 권 찾기 힘들고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생애와 작품을 조명하는 사업 추진과 현재 내장산 저수지 인근에 세운 시비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고 박정만 시인은 정읍 출생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1968년 서울신문 신촌문예에 당선되며 등단했습니다. 김제시가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1, 2인 가구용 30가구와 3, 4인 가구용 40가구로 모집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저소득 장애인 등이며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